예, 오늘 오전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요. 2시간 만에 회의가 종료됐고 대선 이후로 다시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예,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2018년경에 이제 설립된 거고요.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법관을 대표하는 이제 판사를 이제 선출을 해서 그 법관들로 전체 법관 대표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관 대표회에서는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법관 대표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의결 사항을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법관들의 어떤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전에도 많이 열린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열리게 된 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지금 그 당시 법관 대표회의가 설립된 이후로 그 대법원에 이제 규칙이 생겨서 정기회가 1년에 2번,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정기회가 있고요. 이제 임시회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소집이 되는데 지금까지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는 그때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기회에만 있었고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서 예. 법관 내부에서 많은 이제 비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법관 대표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대표 법관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표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론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였는데 오늘 오전에 빨리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별다른 결론이 없었고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로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요? 예, 사실 법관 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진행된 것도 현장에 나와 있는 법관들은 18명 정도에 불과하고 온라인으로 7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별다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심이 이 재판의 어떤 정치의 어떤 깊숙이 개입한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나 법관들의 어떤 독립에 사법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또 하나의 대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아마 법관 대표회의 자체에서 토론 자체도 안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안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법부 독립 이런 안건이었는데 이 안건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돌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범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하나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최근에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면 압박 아니면 사법 개혁과 둘러싼 법안 발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다뤄질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관심이 좀 많이 쏠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어떤 국민주권 실현에 있어서 어떤 재판이 법원이 어떤 개입하게 되는 위험성을 이제 비판적 시각에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내부에서는 특정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을 갖고 외부에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사법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가 지금 대법원의 이례적인 그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절차 진행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례적인 어떤 판결의 진행의 어떤 문제점, 그로 인한 사법의 신뢰가 상실되는 점, 이 부분을 정면으로 좀 다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또 그것 자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점에서 좀 오히려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그리고 이제 대법관 100명 증원 이런 법안 논란이 됐던 법안들을 지금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부분을 직접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법부는 이게 오늘 그 법관 대표회의가 조금 수년된 거, 연기된 것에 대해 이런 결정에 이런 민주당의 조치가 영향을 줬다고 좀 보시는지요? 글쎄요, 법관 대표회의에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법안 철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번 그 안건이나 법관 대표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보다는 상호 양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서 어떤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를 논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재판 독립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관한 법안을 철회했다고 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관 대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법관 대표회의를 이번에 급히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법관들 나름대로 사법 신뢰나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법관 내부에서 이번 파기환송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재판 진행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앞두고 이렇게 비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그 자체가 재판의 신뢰를 많이 상실시키는 측면이 있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 향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법관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 대표회에서 좀 냉정하고 그다음에 치열한 어떤 논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 독립을 위한 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